자, 7월에 열리는 동아시안컵 공식 명칭이 EAFA E1 챔피언십입니다. 이 동아시안컵 일본, 중국, 홍콩하고 우리 남자 대표팀 경기를 하는데 축구 대표팀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남자 대표팀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사실 유로파 선수들 또 중동에 있는 선수들이 못 나오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일본 주로 이제 K리그 선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실험적인 그리고 이제 그 본선을 앞두고 사실상 뭐 1월 달에도 소집 훈련이 뭐 있겠지만 좀 본격적으로 새 얼굴이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대회여서 명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았었는데요. 일단 총 2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단을 저희가 읽기 전에 간단히 두 분 뭐 보고 어떤 느낌 들었는지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죠. 저는 최근에 그 A 대표팀이 명단을 발표를 할 때 내용을 보면은 다 그럴만하구나, 그런 선수들이 뽑혔구나, 큰 이견이 없는데 이번에도 그 유럽파, 중동파 빼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크게 왜 이 선수를 안 뽑았지 싶은 게 거의 뭐 한 명 정도? 네,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체계적으로 수긍했습니다. 네, 김희중 기자 어떤가요? 저는 정말 어린 선수도 없고 정말 나이가 든 선수도 없다. 딱 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실전 느낌으로 예. 뽑았다라는. 딱 1년 뒤 월드컵에서 쓰기 좋은 선수들로 뽑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소집이 돼서 7월 3일에 이제 소집이 될 예정이고요. 7일 중국하고 첫 경기를 하고요. 나흘 간격으로 이제 일본 또 홍콩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 중계권이 지상파 3사에서 할 것처럼 거의 확정이 됐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TV조선하고 쿠팡플레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월드컵 이제 1년도 채 남질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좀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명단을 소개해드리면 골키퍼는 뭐 똑같습니다. 지난 6월 소집이 됐었던 김동헌, 그리고 김동헌 선수 이제 소속팀 바뀌었죠. 김천 상무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돌아갔고요. 이창근, 조현우 이렇게 3명의 골키퍼가 이름을 올렸고요. 수비 쪽에서는 김문한, 김주성, 김태현 1, 김태현 2, 그리고 변준수, 서명관, 조현택, 박승욱, 그리고 이태석. 그다음 미드필드 쪽에 이제 김진규, 박진섭, 전진우, 김봉수, 나상호, 서민우, 문선민, 이동경, 이승환, 그리고 이제 공격수에 오세훈, 이호재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요. 저는 약간 이원 챔피언십이 요즘에는 보면은 A 대표팀이 거의 27명, 26명 정도를 뽑는데 저도 그래서 약간 더 왜 안 뽑았지? 뭐 명단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적게 뽑았지라고 싶었더니 23명 뽑았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더 뽑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거 아마 대회 규정상 아직 그게 확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23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일하세요, EAF 회장님, 정몽규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저는 물론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함됐지만 생각보다 어리지는 않다. 네. 2003년생 이승원 선수가 이번에 최초 발탁이 되는데 이 선수가 최연소인데 2003년생이면은 벌써 이제 만 21, 22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리다고 볼 수는 없는 그 나이고 그러니까 22세 이하에 속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유가 좀 있다고 봐야죠. 네, 이게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그 이민성 감독이 이끌고 있는 23세 이하 대표팀 지금 22세 이하 선수들을 뽑는데 그러니까 지난 6월 A매치 기간에도 22세 이하 대표팀 소집이 됐었죠. 이 동아시안컵이 열리는 기간 6월 30일부터 7월 한 중순 정도까지 열흘 정도 22세 이하 대표팀도 소집이 돼서 경주 쪽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거의 이제 선수들에 대한 교통 정리를 안쪽에서는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 이승원 선수도 동아시안컵에 일단 참가를 하는데 중도에 22세 이하 대표팀을 갈 수도 있다. 지난번에 배준호 선수가 22세 이하 대표팀 뽑혔다가 A 대표팀 왔었잖아요. 네. 그 반대로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 것보다는 22세 이하 선수 적게 뽑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초 발탁된 선수가 7명입니다. 숫자로는 적지 않아요. 23명인데 골키퍼 3명을 빼면은 이제 필드 플레이어 20명 가운데 7명이 최초 발탁이니까 3분의 1이 넘는 그런 비중인데 김태현 1, 김태현 2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가시마야 엔트러스에서 뛰고 있는 김태현 선수하고 전북현대 김태현 선수하고 둘 다 이제 최초 발탁이 됐고요. 한 명은 센터백, 한 명은 풀백입니다. 네. 그리고 센터백 또 변준수, 서명관
서명관. 네, 미드필더에 이제 서민우, 이승원 그리고 최전방에 이호재 선수가 드디어 최초 발탁이 됐습니다. 이 포지션들을 보면 이제 수비 쪽에 특히 이제 센터백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발탁이 좀 새로운 선수들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센터백만 3명이 새로 뽑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서민우나 이승원은 물론 좀 더 중앙 미드필더 성격이 강하지만 서민우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 쪽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지금 수비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고요. 네, 수비 센터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금 일단 김민재, 뭐 조유민 선수가 좀 주전 느낌으로 뛰어왔고 이제 권경원 선수, 권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FC 안양으로 입단할 예정이라서 뽑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이번 명단은 지난 4월에 제출된 50인 예비 명단 안에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권경원 선수가 중동 UAE의 코르파카에 뛰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명단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미드필드 쪽에도 이제 서민우 선수하고 이승원 선수가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 두 선수의 그리고 이제 김봉수 선수도 이번에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고 하면서 중앙 미드필드에 대한 좀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 기존에 뭐 김진규 선수도 있고 박진섭 선수도 이번에 포함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이 긴 시간 주전 조합을 박용우, 황인범 이 두 선수 조합으로 해왔다가 이제 지난 6월에 김진규 선수가 이제 그 교체 투입되고, 그쵸, 활약이 좋았죠. 이라크 원정 교체 투입이 되고 쿠웨이트전 때도 선발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박용우, 황인범 조합을 가동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조합들을 막 짜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리그 안에서 좋은 선수다,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선수는 그냥 다 부른 것 같아요. 김봉수, 서민우, 박진섭 선수도 이제 여기서 본격 기용이 한번 될 것 같고 거기에 뭐 이승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새롭게 가세가 됐다는 거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 명단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몇 가지 뭐 그림으로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 일단 주민규 선수가 또 다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우지 선수가 들어왔는데 물론 해외 나가 있는 선수들의 존재도 있습니다만 K리그 선수들 중심으로 뽑는데 주민규를 이번에 안 뽑았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주민규 선수를 대표팀에서 이제는 좀 염두에 안 두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도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오세훈, 오영규 선수보다는 비중이 점점 밀리고 있다라는 게 작년 이제 11월 소집 때부터 이제 나타났었고 3월에도 주민규 선수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죠. 그리고 6월에는 완전히 배제가 됐었고 6월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때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2선 쪽에 빠른 선수들을 대거 뽑다 보니까는 공격수를 오세훈, 오영규 2명만 뽑았지만 그 다음에 뽑았다고 하면은 주민규가 아니라 이호재였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주민규 선수가 올 시즌도 지금 3, 4월에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다가 5월부터 약간 하강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득점을 해주긴 해주지만 포스가 3, 4월 때 포스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홍명보 감독도 이 선수를 해봤으니까 같이 좀 어떤 페이스의 저하 같은 거를 좀 주목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K리그에서 꾸준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이호재 선수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테랑 김문환 선수하고 나상호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고 이명재 선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 K리그로 돌아왔지만 아직 오피셜은 뜨지 않았지만 대표팀에는 일단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요. 아마 이명재 선수도 권경원 선수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예비 명단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천상무 선수들이 이번 명단을 좀 보면은 굉장히 비중이 높더라고요. 전역한 선수들도 많지만, 아무튼 이 전반기 리그를 김천상무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대거 총 7명이라고요? 네, 전역자하고 이제 현역자 포함을 해서. 예, 그렇죠. 상당히 비중이 좀 높은데, 요게 이제 그 K리그에서의 활약상도 좋지만 개인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홍명보가 주목을 많이 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저기 젊은 피에 적혀있는 선수 중에서도 이승원이 계속 김천에서 뛰고 있고 네. 서민우와 김봉수 최근에 전역을 해서 각각 강원과 대전에서 이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느껴지는 게 특히 미드필더 쪽 그다음에 또 뭐 수비 쪽에서는 박승우 선수라든가 이런 조현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조금 피지컬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김천 상무에 다녀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다 향상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조규성 효과. 그렇게 대표되는 왕년에 뭐 이동국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 그렇죠. 슈퍼솔저 혈청 주사를 놓는다라는 소문이 있는.
이게 뭐 연구소, 김천 연구소. 통제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김천 상무 세대가 이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정종용 감독의 역할도 분명히 크다고 봐요.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데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국 선수들 위주로 지금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팀이 보통 주장이 이제 손흥민 선수지만 빠지면은 뭐 김민재, 뭐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순차적으로 완장을 찼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주장 완장을 차게 될까요? 뭐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A매치 경력만 놓고 보면은 조현우 선수가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거는 또 지켜봐야겠죠. 어떤 선수가 또 찰지는. 네, 제가 봐도 지금 뭐 제가 정확히 기록을 다 본 건 아니지만 A매치 기록 한 30회 이상 지금 뛴 선수가 조현우 선수 말고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번 대표팀에 보면 A매치 경력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봐도 자연스럽게 나이와 그런 경험 등을 고려할 때는 조현우 선수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이번 대회 같을 때 또 김동원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도 한번 기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활용을. 그럴 때는 조현우 선수가 빠지면은 과연 그럼 누구한테 주장 완장을 채울 것인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제 동아시안컵에서 좀 눈도장을 찍고 계속 발탁 이어가는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대단히 그런 비중이 높진 않았지만,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도 월드컵 가서 본선에서는 뭐 1번밖에 못 뛰었지만 그 지난 월드컵을 앞두고 동아시안컵 때 세 경기 다 이제 활약을 하면서 뭐 부상을 했었고,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좀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선수 가운데 이 선수가 안 들어갔다고?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저는 포스트 황인범으로 꾸준히 밀고 있는 전북의 강상윤 선수. 이름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 미친 것 같죠. 네. 네, 워낙 기동력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성과 황인범의 장점을 섞어놓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결국 이 선수가 A 대표팀에서도 주축이 되는 시간이 분명 올 거라고 보는데, 작은 박지성 느낌이야. 네. 강상윤 선수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사실은 전북에서 주전으로 도약한 게 4월 정도였기 때문에 예비 엔트리에 있는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고, 그리고 22세 아까 이하 대표팀도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홍용 감독과 이민성 감독이 서로 좀 소통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강상윤 선수가 빠지고 조금 다른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희중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뭐 비슷한 이유일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전북의 송민규 선수라든가 아니면 지금 많이 나오는데 뭐 FC 서울의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 그래도 K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한 선수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이후로 조금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이 됐고, 정승원 선수는 그 기간 동안에 부상이나 이런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쉽긴 해도 안 뽑힌 게 극적으로 이상하진 않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송민규 선수나 뭐 이승우 선수, 근데 이 두 선수는 이번 대표팀이 물론 이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월드컵 멤버 구성을 위한 초석이라고 보면 그 자리들은 사실 지금 넘치잖아요. 누구를 좀 뺄까가 문제지 누구를 더 더해야 될까에 들어가려면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밀린 게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좀 못 얻은 거는 아쉬울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는 다들 강상윤 선수 정도 외에는 없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강상윤 선수도 기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22세로 가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6월에도 보면은 A 대표팀에 강상윤 뽑힐만 하지 않아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22세 이하 대표팀에 갔었거든요. 올 시즌에 19경기 어시스트 3개 기록을 했지만 이 선수는 이제 그 공격 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또 그런 활약상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2004년생이라서 아직 뭐 한창 창창한 어린 나이이고, 어떻게 보면 월드컵도 있지만 또 아시안컵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아시안컵은 뭐 좀 합류를 해서 성인 이런 그 선수들하고 같이 뛰어보는 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뭐 젊은 피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새로운 선수들 많이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떻게 또 기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뽑아놓고 또 경력이 좀 있는 선수들 위주로만 선발 라인업을 짜면 그것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 들고, 거의 뭐 한 일주일 동안에 3경기를 치르는 스케줄이니까
아마 한 경기 중간에 한 경기는 큰 로테이션을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몇몇 선수 빼고는 기회를 다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경기에서 23명의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팀 코칭 스태프들이 좀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일정 자체도 저희가 중국, 홍콩, 일본이기 때문에 아마 딱 중간에 있는 홍콩전 때 아마 선발 라인을 확 한번 갈고 가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이번 동아시안컵 우리 그 대표팀이 7월 3일 날 소집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래는 6월 30일부터 소집할 수 있는데 7월 2일에 코리아컵 8강전 경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가야 되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 아마도 선수단 집중력이 또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거면 그냥 7월 3일부터 소집하자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7월 7일 중국하고 용인 미르에서 경기하고요. 7월 11일 홍콩하고 용인 미르, 그리고 7월 15일 일본하고 용인 미르에서 앞에 두 경기는 저녁 8시 킥오프고 일본전은 7시 24분. 예. 이게 뭐 현지 TV 편성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편성 맞춰가지고 경기 시간 바꾸는 게 이렇게 흔한 건 아니라서 일본은 좀 약간 저런 네, 스타일. 일본은 이렇게 많이 일본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좀 광고 배치하고 뭐 이런 것 좀 때문에. 독특합니다. 7시 24분 킥오프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계속해서 소집되고 또 훈련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